경기도 양평 외곽 비포장길 끝에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서 있습니다. 담장 너머로 감나무 두 그루가 보이고 마당 한쪽엔 녹슨 우물 펌프가 세월의 흔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유한, 72살. 그는 이 집에서 10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이불을 개고 세수를 하고 마당을 쓸고 우물물을 길어 화단에 뿌립니다. 10년 동안 반복해온 순서였습니다. 아침 식사는 늘 같았습니다. 밥 한 공기, 김치, 그리고 계란 하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가 집안의 유일한 목소리였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신문을 펼쳤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광고란까지 모두 읽었습니다. 신문을 다 읽고 나면 오전 11시쯤 되었습니다. 점심은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충분했습니다. 국을 끓이는 동안 부엌 창문 너머로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감잎들이 붉게 물들어 바람에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올해도 감은 따지 않겠구먼. 혼잣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그 감나무에서 감을 딴 적이 없었습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고 나눠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후 시간은 더 길었습니다. 마당 평상에 앉아 있거나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거나 그것도 아니면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웃음소리가 화면에서 쏟아졌습니다. 그는 무표정하게 그걸 바라보았습니다. 밤 9시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밤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요한의 눈빛엔 특별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실감이 없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10년 전 어느 날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떠났습니다. 딸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철물점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혼자 남았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10년 동안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오후 3시쯤 요한은 마루에 앉아 감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잎들이 바람에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가을도 사람도 참 쉽게 있고 쉽게 떨어지는구나. 중얼거림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한 번 더 불었습니다. 감잎 몇 개가 더 떨어졌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평온하고 고요한 오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띠링띠링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요한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스쳤습니다. 초인종 소리, 10년 동안 거의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습니다. 띠링띠링, 다시 울렸습니다.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요한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마루를 건너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왠지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습니다. 낯선 감각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대문 너머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요한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청바지에 베이지색 가디건을 걸친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양손에는 투명한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 쿠키로 보이는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자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환한 미소였습니다. 저 누구시죠? 저 윤나래예요. 윤태수 선생님 손녀고요. 윤태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요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30년 전 서울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윤태수는 점포 옆 문방구를 하던 남자였습니다. 함께 소주를 마시고 고민을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태수 씨 손녀라고? 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선생님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은인이셨다고. 요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태수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작년 봄에 돌아가셨어요. 지난달에 한 번 들렀었는데 선생님 안 계셔서 그냥 갔었거든요. 그때 꽃 놓고 가신 분이 네, 맞아요. 나래는 손에 들고 있던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쿠키예요. 직접 구운 거라 맛은 장담 못하지만 그냥 드셔보세요. 요한은 망설였습니다. 10년 동안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이냐? 아니에요. 꼭 받아주세요. 나래의 목소리에 간곡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한은 천천히 손을 뻗어 봉지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래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요한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지요. 나래가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본 얼굴에 놀라움이 어렸습니다. 정말요? 안 그래도 쿠키 먹으려면 차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요한의 얼굴에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표정이었습니다. 마루에 오른 날에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사진 한 장, 장식품 하나 없는 벽이었습니다. 요한은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찻잔 2개를 꺼내고 녹차 티백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손님을 맞는 일이었습니다. 차향이 방 안으로 퍼졌습니다. 요한은 찻잔을 들고 나래 앞에 앉았습니다. 나래는 쿠키 봉지를 뜯어 작은 접시에 몇 개 담았습니다. 하나 드셔보세요. 요한은 쿠키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바삭하고 달콤했습니다. 맛있습니다. 다행이에요. 나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요. 그래요. 내 회사에선 늘 숨이 막히거든요. 조용한 게 없어요. 요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 들면 남는 게 시간뿐이야. 젊은 사람에겐 답답할 거야. 이런 고요함은. 나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이런 고요가 부러워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고요는 아니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셔도 됩니다. 요한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도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정말요? 뭐, 할 건 없지만 그냥 차나 마시러 오세요. 나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주말에 또 와도 될까요? 그러시지요. 그날 오후 나래는 1시간쯤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요한은 대문까지 그를 배웅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올게요. 오시지요. 나래가 떠난 뒤 요한은 한참 동안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스산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래는 매주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나래가 처음 방문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깊어졌습니다. 감나무는 거의 모든 잎을 떨어뜨렸고 마당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요한은 더 이상 매일 낙엽을 쓸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나래가 와서 함께 쓸곤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나래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보온병과 작은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호두파이 구워왔어요. 둘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호두파이는 고소하고 달콤했습니다. 요한은 한 조각을 천천히 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겨울에도 혼자 지내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갈 데라도 있나? 나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몸이. 요한은 어깨를 한번 으쓱했습니다. 그 순간 미세하게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나래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깨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나래는 자리에서 일어나 요한 뒤로 돌아갔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어깨 한번 봐드릴게요. 나래의 손이 요한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요한은 몸을 굳혔습니다. 10년 만에 느끼는 타인의 손길이었습니다. 거짓말, 여기 돌같이 굳어 있어요. 나래의 손가락이 어깨 근육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요한은 숨을 참았습니다.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힘 빼세요. 요한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깨에서 힘이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나래의 손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굳어있던 근육을 풀어주듯 천천히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나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외로워요. 나래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회사 사람들이랑 있어도 외롭고 친구들 만나도 외로워요. 그런데 여기 오면 이상하게 덜 외로워요. 요한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많이 힘든가 보구나. 괜찮아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나래는 손을 거두고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저 부모님이랑 관계가 안 좋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화내셨어요. 부모 마음은 그럴 거야 걱정돼서 그런 거지. 알아요. 근데 제 인생이잖아요. 요한은 그 표정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젊었을 땐 그랬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지.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살다 보니 외로워지더라고. 후회하세요? 요한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라기보다는 아쉬움이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저도 그럴까요? 모르지 하지만 해보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 나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 들어주셔서요. 나도 너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좋아. 10년 동안 이렇게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없거든.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나래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히 가고. 그날 저녁 요한은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한결 가벼웠습니다. 나래의 손길이 남긴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요한은 중얼거렸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지 않으면 좋겠는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무언가가 계속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붉었습니다.
요한은 마루에 앉아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주황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나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나래가 가져온 재료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선생님 설거지 다 했어요. 나래가 마루로 나왔습니다. 요한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나란히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노을은 처음 봐요. 겨울 노을이 제일 선명하지 공기가 맑아서 그런가 봐. 나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요한은 그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나래는 매주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요한의 일상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10년 동안 의미 없이 흘러가던 시간에 의미가 생겼습니다. 선생님 저 회사 그만뒀어요. 요한은 나래를 돌아보았습니다. 언제? 지난주에요. 사표 냈어요. 부모님은 뭐라 하시던가? 화내셨죠? 당연히 아직도 연락 안 받고 계세요. 나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요한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옛날에 그랬어. 가족들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로 올라갔지. 철물점을 시작했어. 후회하세요? 아니, 그건 아니야. 다만 혼자 가려고 한 게 문제였어. 가족들과 같이 갈 수 있었는데 요한은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어. 딸도 있었고. 근데 나는 일에만 매달렸어. 가족은 돌보지 않았지. 그러다 보니 점점 멀어졌어. 아내는 결국 떠났고 딸도 연락을 끊었어. 그래서 여기 계신 거예요? 응, 도망쳤지. 요한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노을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래는 천천히 손을 뻗어 요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요한은 놀라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선생님 저한테는 그러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저랑 있는 시간은 후회하지 마세요. 요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래 씨와 있으면 다시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을 것 같네. 나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저도 선생님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요한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2 사람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젊은 손과 늙은 손이 맞잡혀 있었습니다. 나이의 차이, 시간의 간격, 그 모든 것이 그 순간만큼은 사라졌습니다. 노을이 완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운 남색으로 변했습니다. 첫 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2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다음 주부터 베이킹 학원 다니기로 했어요. 그래. 잘 됐네. 네, 6개월 과정이에요. 근데요, 학원이 서울이에요. 그래서 당분간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요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얼마나? 6개월이요. 평일엔 수업 듣고 주말엔 과제하고. 요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지 공부하러 가는 건데.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 내 인생이잖아. 나래는 요한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마를 요한의 이마에 댔습니다. 요한은 눈을 감았습니다. 나래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나도 고마워.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눈빛으로, 온기로, 호흡으로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잘 다녀와. 네, 꼭 다시 올게요.
그날 밤 나래는 평소보다 늦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요한은 대문 앞에서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선 요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누군가를 느낄 수 있게 해준 그 시간에 혼자가 아니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래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요한은 매일 아침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와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늘 조용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학원 수업이 생각보다 빡빡해요. 당분간 연락 잘 못 드릴 것 같아요. 건강하세요. 요한은 그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그래, 공부 열심히 해. 몸 조심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한참을 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메시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요한은 평소처럼 마당을 쓸었습니다. 낙엽은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다 쓸고 나서 마루에 앉았습니다. 찬물을 끓였습니다. 찻잔 2개를 꺼냈다가 하나를 다시 넣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10년 동안 익숙했던 고요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의 고요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고요는 평온했습니다. 왜 그런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나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요한은 다시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누군가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요한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신문을 읽고 점심을 먹고 마당을 거닐었습니다.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요한은 찻장을 정리하다가 찻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래가 썼던 찻잔이었습니다. 그는 그 잔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찬물을 끓여 그 잔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루에 앉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나래가 앉았던 자리가 보였습니다. 빈자리였지만 그 자리에서 나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요. 저도 외로워요. 선생님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요한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고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나도 그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감잎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땅에 닿았습니다. 요한은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잎이 떨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다시 잎이 날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온기는 식어도 마음의 온기는 남는 법이구나. 요한이 말했습니다. 찻잔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나래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환상이었지만 그 환상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요한은 마을 슈퍼에 갔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슈퍼 주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이네요. 그래. 일주일 전에도 왔었는데, 그때보다 얼굴이 밝아 보이세요. 요한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가? 네,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김요한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오, 그래요? 좋으시겠네요. 이제는 못 만나지만, 그래도 만났던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슈퍼 주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요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만났던 게 중요하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요한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차갑지만 맑았습니다. 그날 저녁 요한은 편지를 썼습니다. 나래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나래 씨에게 잘 지내고 있지요? 학원 수업이 힘들지는 않나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나무도 이제 완전히 잎을 떨어뜨렸어요. 겨울이 왔나 봅니다. 나래 씨가 떠나고 며칠 동안은 많이 허전했습니다. 주말이 오면 자꾸 문 쪽을 보게 되더군요. 초인종 소리가 들릴까 해서요. 하지만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살았던 사람이니까 다시 혼자 사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예전의 외로움과 지금의 외로움이 다릅니다. 전엔 그냥 비어있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채워진 느낌이에요. 나래 씨와 보낸 시간들이 마음속에 남아있나 봅니다. 고맙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게 해줘서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서요.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되면 한번 들러주세요. 차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요한 올림.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우표를 붙이고 주소를 적었습니다. 다음 날 우체국에 가서 붙일 생각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요한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래와 함께 봤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며칠 후 나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편지가 아니라 메시지였습니다. 선생님, 편지 잘 받았어요. 너무 감동받아서 울었어요. 저도 선생님 덕분에 다시 힘을 얻었어요. 학원 과정 끝나면 꼭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요한은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마지막 세 글자가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연인의 사랑도 아니고 가족의 사랑도 아닌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요한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요한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봄날의 감나무가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초록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나래가 그 나무 아래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요한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햇살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마루로 나갔습니다.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벌거숭이 가지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쓸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봄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봄이 오겠지.
유한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